Then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They don't see you as I do. I wish they would try to. I'm sure they think again if they had a friend like that.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이임숙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사회성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칭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책 심리독서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유아기 아이들한테 그림책 정말 많이 읽어주고 계시죠? 그림책 어떻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책을 읽으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4문장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림책을 읽고 토의를 하면 유아의 공감 능력과 자기조절력이 향상된다. 그림책을 통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은 불안하고 위축된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림책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 감소에 도움이 된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굉장히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계시고 오늘도 읽어주셨을 텐데요. 근데 왜 나 그림책 많이 읽어줬는데 왜 우리 아이 공격성이 많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이 뭐였어요? 그림책을 읽고 토의를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치료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때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단서가 붙었어요. 그 부분은 아직 부모님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뇌발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 0세에서 3세까지의 뇌발달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 요 시기는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을 위해서 뇌 신경망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예, 뇌세포가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마구마구 형성되는 시기이고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이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문해력, 학습 능력, 수학 능력, 사고력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뇌과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어떡하지? 우리 아이 3세 넘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를 난 너무나도 놓쳤네? 이런 걱정은 또 드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요, 너무 걱정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늘 방법은 있습니다. 3세 이후의 뇌발달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이 특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뇌가 스스로 자기의 신경망을 새롭게 구축하고요. 그 형태와 구조 그리고 기능을 변화시키는 특성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를 둘러싼 외부 자극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도 있고 또래 친구들도 있고 많은 지인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주 양육자, 부모가 어떤 자극을 주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의 뇌신경 사이의 연결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결국 뭐예요? 부모님이 좋은 자극을 자주 많이 주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아주 건강한 쪽으로 뇌신경 연결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교육을 열심히 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하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눌 때 교육적인 도움도 되면서 심리적인 도움도 되는 이 방식으로 그림책 심리독서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책 심리독서란 아이의 정서 발달,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심리 기법을 적용한 그림책 읽기와 상호작용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그림책 심리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5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책을 누가 선택해요? 누가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해서 이렇게 강사가 말을 하면 정답은 다 아시죠? 아이가 선택하는 거. 정답은 아시지만 서점 갔을 때 애는 뭘 선택해나요? 전부 다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만화책을 다 들고 와서 이거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은 약간의 협상은 필요하죠. 부모님이 또 읽어주고 싶은 책이 있고요. 또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전 정말로 권하고 싶어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라면은요, 자동차만 본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하나의 이 주제로 자동차 창작 동화 있지요. 그렇죠? 자동차의 지식 그림책 있습니다. 자동차의 역사에 관한 거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인물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요, 자동차 산업에 관한 책도 저는 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분만 찾아서 읽어도 되니까요. 가능하면 아이가 고른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가 골라온 책을 엄마가 읽어주시는데, 아빠가 읽어주시는데 애가 어떻게 해요? 장난감을 만지거나 딴짓하면서 놀면은 어떻게 할까요? 너 왜 집중을 못하니? 너 그럼 안 읽어준다? 이러면 또 애가 뭐래요? 안 읽어준다고 하면은 애들 신기하게도 아니야 계속 읽어줘 이러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딴짓하고 있었는데 왜 계속 읽어달라고 하죠? 너무 이상하다고 하시는데요. 애들은요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 그냥 뭐 또 만지고 있으면서 듣기는 듣고 이렇게 해요. 그냥 이 모든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장난감을 만지고 안 듣는 것 같으면은요 읽어주시다가 잠깐 멈춰보세요. 그럼 엄마 또 읽어줘. 왜 안 읽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너가 안 듣는 줄 알았지. 계속 읽어줄게 하고 또 읽어주세요. 그러다가 이 아이의 좀 더 상상력이나 뭔가 생각하는 기능을 좀 더 키워주고 싶다면은 우리 클라이막스 직전에 딱 멈춰보세요. 대문호, 괴테 이런 분들의 어머니가 했던 기법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이렇게 대문호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머니가 밤마다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다가 이 다음은 너가 생각해보렴, 너가 상상해보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자체가 이미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된다. 이 말씀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읽어주는데요. 계속 애가 책장을 막 뒤적이면서 이 책의 끝부분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고요. 딴 책 읽어달라고. 이거 말고 딴 거, 이거 말고 딴 거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살 정도의 아이라면요. 딴 거 읽어달라고 하면 그냥 그 책 가져다가 읽어줘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는요. 뒤적거리면서 이거. 뒤적거리면서 이 페이지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 페이지가 좀 재미가 없으면 빨리 넘겨서 뭔가 관심 있는 걸 찾고 싶어 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도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은 그림책을 한 번만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책은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 10번 넘게. 근데 그 또한 필요한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한 5살 정도가 되어서 뭔가 조금 끝까지 읽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순하면서 감성적인 아이들은요, 이게 왜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는데 중간에 갈등이 나오면은요, 그거를 좀 못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럴 때는요, 결과를 먼저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읽으면 안심하고 아이가 책을 잘 듣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 왜 자꾸 끝을 먼저 보려고 해? 차근차근 읽어야지 하면서 그거 실랑이 하다가 아이가 책 안 읽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4살 전이면 아이의 초점을 좀 따라가 주시는 것, 그리고 한 이제 5살 정도면 아이의 특성을 좀 봐서 찬찬히 읽어주시는. 그 다음 4번째, 책을 읽고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네.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아이가 내용을 잘 기억해 주길 바라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책 읽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까 주인공이 왜 그랬대? 계속 독서 교육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질문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시험 보는 느낌이에요. 나는 재밌게 읽었는데 엄마가 기분 좋게 읽어주셔갖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엄마가 모두가 돌변해서 갑자기 테스트를 막 해요. 유아기 때 혹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까지는 아이들이 정말 그림책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 3, 4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책 읽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 책 싫어해요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는 정말 읽고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생겨나는 부작용일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누냐고요? 그건 제가 바로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5번째,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책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불쑥불쑥 꺼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책, 뭐 콩쥐팥쥐 이런 걸 읽어주고 있는데 엄마 근데 우리 놀이공원 갔잖아. 또 가고 싶다. 그러면 엉뚱, 넌 갑자기 책 읽다가 뭔 놀이공원 타령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아이가 왜 문득 놀이공원 갔던 기억이 났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콩쥐파티 책 읽다가 갑자기 왜 놀이공원 생각이 났니? 이렇게 해보면요. 콩쥐가 밭을 매는 그때 호미를 봤는데 그 호미가 놀이공원에서 봤던 뭐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만의 그 기억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전 그거를 찾아내는 게 정말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게 진짜 책 읽고 나누는 상호작용,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아이가 관련 없는 이야기를 나누면 뭐 산만하다, 엉뚱한 대로 자꾸 빠진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넌 이 책에서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야? 라고 물어봐 주시면 물론 아이가 다 생각을 설명을 못 해낼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상관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잖아요. 자꾸 던지면 아이 마음속에 엄마의 질문, 아빠의 질문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씨앗들이 되거든요. 그림책 심리대화법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심리독서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치료사는 뭘로 치료해요? 말로 해요. 말로. 그 말을 조금 따라해 보시면은 우리 아이의 마음이 커가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요. 제가 그림책 심리독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이야기 그림책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면 정말 옛날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오누이 함께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시죠. 그리고 일하고 받은 떡을 이고 산을 넘어가서 집으로 가는데 딱 하니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뭐라고 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떡을 하나 주고 가는데 또 그 다음 곡에서 또 나타나서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또 줬더니 또 그 다음에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는 떡이 다 없죠.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호랑이는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의 옷을 갈아입고 오누이에게로 찾아갑니다. 엄마다 문 열어라 이랬더니 이제 오빠가 엄마가 아닌 걸 알고 뒷문으로 동생을 데리고 도망을 치죠. 호랑이는 찾아다녔죠. 어디에 숨은 거야 하고 봤더니 운물 안에 비친 오누이를 발견하고서는 운물에다가 대고 발톱을 마구 휘둘러요. 그걸 보고 동생이 까르르 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를 듣고 발견을 하죠. 그리고 물어보죠.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갔냐고. 그랬더니 또 지혜로운 오빠는 뭐라고 해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갔지. 그리고 참기름 바르고 올라와서 또 꽝꽝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고 여동생은 너무 웃겨서 바보같이 도끼를 찍고 올라가면 되는데 라고 세상에 비밀을 알려줘 버리네요. 호랑이는 올라오고 오누이는 곧 잡아먹히게 생겼을 때 정말 하늘에 빌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든든한 동아줄을,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그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됐어요? 오빠는 달이 되고 동생은 해가 됐어요. 요걸 이제 아까 심리독서법처럼 잠깐 응용해 볼게요. 우선 등장인물 중에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드나? 혹은 누가 제일 싫어?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 보통 치료적인 접근을 할 때요. 주인공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주인공 말고 그 옆에 사람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빠랑 동생 중에 혹은 호랑이랑 엄마 중엔 누가 마음에 드니? 그리고 누군가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마음에 드니? 하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누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할까요? 어떤 아이가요? 동생이 그렇게 밉대요. 지금 동생 때문에 계속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밉다라고 말하는 아이. 마음에 드는 아이를 물었는데 싫은 아이를 먼저 말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바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 말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야, 엄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말했는데 넌 마음에 싫은 사람이 더 강하게 느껴졌구나 라고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선택한 인물에 대한 감정들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물어보세요. 오빠는 이럴 때 어떤 감정 느꼈을까? 동생은 왜 이랬을까? 그리고 이런 감정이 든 이유는 뭘까? 그리고 너가 오빠라면 동생이라면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혹은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이 친구라면 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경우 아니 나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말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심리대화가 아닙니다. 아 너는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아이고 너 그럼 말 못했던 적도 많겠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혹시 엄마한테도 말 못한 거 있어? 아빠한테도 말 못한 거 있어?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셔야 돼요. 근데 지난 경험을 기억을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기억을 그때그때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좀 만들어 두세요. 제가 좋아하는 신호는요. 뭐 공룡 있잖아요. 너가 엄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티라노사우루스를 갖다가 식탁 위에 올려놔. 그럼 엄마가 아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고 알아줄게. 아니면은 그 색종이 깃발 하나 만들어 두세요. 너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깃발을 가져다가 앞에서 흔들어 봐.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한테는. 그래서 너가 누구라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우리 아이 마음과 되게 많이 말을 할 수 있고요. 나에 대한 건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림책의 인물들로 말하는 건요. 쉬워요. 왜? 남의 말이니까. 근데 아이가 말하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소망, 자기의 진짜 마음들을 다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결과만 놓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찍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사실은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이럴 때 이 동생과 오빠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한번 질문을 하신다면 몰랐던 내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시고요. 그 마음이 걱정거리만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생각도 우리 아이가 하는구나를 알게 되십니다. 그림책 심리 독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차시에서도 우리 아이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우는 그림책 심리 독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